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조이대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은 일단 고발하고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단 고발부터 하고 진정한 고발 천재. 시작을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9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는 제2의 사법 구테타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희대와 천대엽, 조희대와 한덕수 그렇게 고발하고 이 자리에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고발을 하신 겁니다 지금.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은 고발부터 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적 분노가 좀 많습니다. 좀 많은 분입니다. 공적 분노.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이대는 조이대의 난을 일으켜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이자는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했을까? 참으로 그 이유가 궁금하던 참에 조이대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과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5월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조이대가 그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조희대가 나 출근길에 입장 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고와는 달리 출근하기 전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일단 출근 전 어떤 입장을 했는지 입장문 살펴볼까요? 퇴근입니다. 퇴근. 나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네. 퇴근. 출근해도 뭐 한 줄 알았어. 출퇴근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출근하지 말고 퇴근하지 마. 정정하겠습니다. 퇴근입니다. 퇴근. 퇴근입니다. 퇴근 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사퇴해! 출근이야 지금. 퇴근이 지금 가당키나 해. 하여튼 뭐 사퇴해! 자기가 잘못하면 큰 소리 듣던데. 하지 마. 퇴근이에요. 퇴근. 자, 입장문을 냈는데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야, 이거 참 입장이 모호합니다.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뭐라는 거야? 아니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없었다는 건지 그렇죠. 참으로 입장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이대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만남 자체가 없었던 건지 만나기는 만났던 건지 아니면 그거 다 떠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럼 궁금한 게 많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까봐 두려웠던 것인지 예고와는 달리 퇴근길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퇴근길 함께 보시죠.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님과 만났다는 정치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 있을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이렇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조이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장이 저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조희대 난이라고 하셨는데 사법 쿠데타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정합니다. 매부쇼에서 그 날짜를 굉장히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보시면 4월 24일 날 조희대 만행 올려주세요. 저 날짜가 매부쇼 최고예요. 왜냐하면 매부쇼 최고. 저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또 전화합의 해부해요. 전화합의체 해부하고 24일 날 두 번째 기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전날 대법관들의 표결이라고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이미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전날. 표명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일 날 전합의 회부되고 24일 날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틀 만에 쿠데타인 겁니다. 그러니까 9일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왜 저걸
저것이 저렇게 됐는가에 대한 그렇죠. 질문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덕수하고 만났는지 만나서 논의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 입장문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한덕수와 논의한 사실이 없다. 두 번째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난 사실 없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럼 한덕수하고는 만났는지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네, 맞습니다. 한덕수하고 만났는지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해당 그 기간에 조희대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 자료 요구했습니다. 오. 전부 다 달라. 예. 차량 운행 일지부터 시작해서 오, 네네. 저희가 샅샅이 뒤져서 네. 식당이 나오면 그 식당에 찾아가서 오. 저희가 그 조희대가 누구랑 만나고 무슨 밥을 먹었는지 네. 저희가 찾아낼 생각입니다. 예. 대법원이 자료를 로그 기록은 안 내놨지만 네. 조희대의 저 일정에 대해서는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헤치겠습니다. 아,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죠. 법사위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네. 만일에 거부하면 법사위 의결로 네.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덕수에 대해서도 요구해 놨거든요. 근데 국무총리실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 한덕수가 그 해당 기간에 어디 갔고 누구 만났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면 네. 한덕수부터 추적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조희대 거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양쪽에서 다 받기 전에는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지금 날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오. 민주당에서 지금 그 문제 삼는 날짜 네네. 만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예. 날짜에 두 사람 어디서 뭐 했는지 저희 추적해서 끝까지 정말 저런 논의 오. 모의를 했다면 저것은 쿠데타 모의인 거거든요. 예.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야, 그거 낼까? 그거 안 낼 것 같은데. 안 낼 수는 없군요. 법사위 의결로 한번 아. 저희가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조희대에 대해서. 괜찮은데. 네. 안 낼 것 같은데. 안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죠? 아니 그 직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아예 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불편하고 불리하면 아예 입장을 안 내버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아마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행사 참석 일정 아. 정도는 낼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 일정 뭐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안될것 그 같은데. 임성근 사단장 있잖아요. 네.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성근이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저희가 찾아냈어요. 아. 그 최근에.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뭐 차량 운행 일지 관련해 가지고 아. 자료를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관용차 차량 관용차에 대해서 운행 일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출할 의무가 제출을 있는 해야 거죠.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시간 이런, 이후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행여나 관용차 말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택시를 타고 갔으면은 요거는 좀 알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군요. 그것은 좀 어렵긴 그거는 하겠지만 어려울 관용차 수 타고 있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장 네. 관용차로 이동했겠죠. 아 근데 그런가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전 사단장이고 조희대 아니요, 대법원장은 임성근이 예. 그 당시에 재직 당시에 차량 운행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자료 외출을 요구해서 받을 그 때는 시점, 이미 해병대 1사단장직은 아닐 때잖아요. 그렇지만 임성근 떠났을 연수원에 때잖아요. 있을 때죠. 연수원에 있을 때 그때 아. 당시에 그 연수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저기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조희대 본인이 떳떳하면 낼 수 예, 있는 거 본인을 아니에요? 위해서라도 밝혀야 본인을 됩니다. 위해서라도 사법부를 네.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밝혀야 되고요. 저는 뭐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조희대 입장문을 보면서 네. 제가 군법무관 13년 하면서 주로 이제 군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한 1년 정도 군검사를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기환송 관련된 사건 관련돼서 전제해서 네. 외부와 논의나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만약에 제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사건 관련 말고는 만난 사실이 있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바로 물어볼 거거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왜 일체 기자들을 피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관련해라고 했으니까 그럼 관련 안 해서는 만났나요? 대답할 길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판사들이 생각보다 가슴이 되게 새 가슴이에요. 아. 그래서 윤석열 막 이런 사람들은 스태핑하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네. 판사들은 굉장히 새 가슴이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금 김경호 변호사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없었나 보군요. 저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만한 그런 겁이 났구나. 그게 안 되지 네. 않았나 네. 그래서 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예고를 했거든요. 맞아요. 퇴근길에 다 입장을 기다렸어. 한다고. 네. 그래서 다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뭐 5시 20분인가 네. 입장문으로 이제 가름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퇴근길에는 이렇게 뭐 사각형 형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가더라고. 네. 뭐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사각형 형식. 네. 아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이 조이대 만행 저희가 약간 뒷부분을 좀 추가를 해놨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네. 지금 이제 한덕수 만났냐 안 만났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딱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5월 1일에 이재명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끔 자기들 딴에는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야 이거 약속대로 진짜 이행되네. 맞다. 야, 이 약속 지키네. 그날이야, 그날. 알았어. 그럼 나는 그만두지 뭐. 네. 판 다 깔린 대로 가는구나. 이 기차 가네. 하고 4시에 사퇴.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예. 파기환송 판결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이 후보는 이제 없어져 이걸 그렇죠. 전 국민한테 알려줬죠. 알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한덕수의 저 출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굉장히 짜여진 각본 아니야? 아니, 이런 의심이 당연하죠.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힌트를 줘버린 거야. 한덕수는 항상 우리가 박지원 의원님이 한덕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계속 얘기했거든. 한덕수는 지는 싸움 안 한다. 그리고 판 안 깔리면 안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보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사퇴를 안 했죠. 근데 실제 판이 깔리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그냥 이거 해볼 사퇴. 만한 거 아니야? 야, 이 솔직히 검사님, 만약에 검사님이라면 이 정도 정황이면 굉장히 확신을 주는 정황 아닌가요? 아니, 검사 그만둔 지는 오래됐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표정 좀 풀어. 잡혔어.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공직 뭐 50년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자기 리스크로 어떤 장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에 계속 있다가 공직을 쉬는 사이에도 뭐 어떤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뭘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월급 받는 자리에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최대 로펌에 월급 받는 자리에 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협회의 회장으로 가 있거나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기사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월급 주면 그건 오케이. 그렇지. 근데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안 해. 뭐 스스로 뭘 하는 거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 선거 출마는 그야말로 진짜 리스크지. 어떤 사업보다 리스크가 큰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접고 뭐 본전에서 조금 까먹고 회수할 수나 있지. 네. 선거는 그냥 올 오와 나싱이거든. 그렇죠. 당선되면 올이지만 네. 낙선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김용남 봐라. 그렇지. 뭐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네. 근데 이거를 파기환송 선고가 사실은 그때 그 선고문 읽는데 한 30분쯤 걸렸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방송했었죠. 방송했었죠.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와. 사퇴를 해버리고 출마 선언을 그런 거죠. 거죠. 예, 이거 엄청 30분 만에 결정한다고? 야, 말이 안 되지. 그 새가슴이 그렇지. 짜고 친 이상하게 거죠.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제가 조희대가 한덕수의 대선 위원장이다. 선거 그 운동 위원장이다.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조희대가 해줘가지고 한덕수가 사퇴하고 출마하게 판을 깔아준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이대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이거는 뭐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현상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직 판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 조이대를 편들고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판사들은 예. 다 익명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잠깐 좀 살펴보죠. 언론에 등장한 익명의 판사들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걸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방법원의 또 한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사실상 음해다. 이건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수도권의 또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대한 외부의 공격은 사법부 전체의 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답 없어 이 사람들. 아니 조이대가 한 짓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얘기는 쏙 빼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반면에 조이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네. 판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판사는 자신의 실명을 까고 네.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네.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이분은 진짜 대단한 용기입니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고요. 대법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그런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자, 이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지귀현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 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와, 지기열이. 와, 이분은 진짜 우리의 일반 상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분이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저도 네. 그래서 그 조이대와 한덕수를 고발할 때 그때 그 죄명을 뭘로 할 것이냐. 네. 직권남용은 이제 기본인 거고 네. 바로 그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했을 때는 대법원은 지금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싫고 네. 왜냐하면 도장 찍어서 수억 받아야 되니까 상고법원을 지금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게 지금 네. 노래를 그 부르는데 수건 사업이죠. 저는 아마 개인적 의견인데 이때 이게 딜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한덕수 이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상고법원을 설치해달라. 이분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수뢰죄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아. 고발에다가. 예. 그것까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고발을 한 상태. 그렇습니다. 네. 이 송승영 판사는 송승영 판사님. 저희 동기거든요. 와. 정말 연수원 훌륭한 때는 동기입니다. 잘 아는 그 저기 연수생으로 같이 잘 지냈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한 큰 용기를 용기지. 가지고 내는 거고 예. 유감 대법원장의 유감 표명을 촉구를 했어요. 네. 저 정도 발언은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에게 대단합니다. 그 발언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법부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이 사법부 법관들이 재판을 이제는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저분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지기현에 대해서도 저렇게 한마디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난 정말 저분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송승용 부장판사. 성승용. 예. 네, 진짜 근데 약간 이름이 그 귀에 익은 거로 봐서 뭔가 그 전에도 이벤트가 있었던 분 그렇습니까? 같은데. 아, 그렇죠. 예전에 그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아니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하세요. 그 판사들 사찰하고 이랬을 때 피해자 판사 이름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요? 그 공소장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거였죠. 그 양승태 때? 뭐 그때로 추정이 네, 아니 그렇죠.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시절에 뭐 예. 사찰 그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탄희 의원하고 뭐 그 같은 그건 선상에서.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 이 그 송승영 판사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분위기 좀 예, 있었나요? 그런 어떤 직권남용 관련해서 그 아마 그 공소장에 이름이 나왔던 것 같고 송승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판사는 맞습니다. 아, 진짜 네. 훌륭하군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사법부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 잃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지금 네. 내란 사법부의 내란은 진행 중인 게 지기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사법 쿠데타도 문제였지만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것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늘은 막 법원이 부랴부랴 뭐 법관을 뭐 재판부에 더 판사를 더 넣는다는 등 뭐 중계를 준비한다는 등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지기현에 네.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조금은 좀 잦아들 수 있지. 지금 그렇습니다. 저런 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그 이 내란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는 조희대 사태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뢰가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신뢰가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제안하는 안이 있어요. 근데 이 안 중에 이제 국회 추천 저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서 네. 저거는 이제 빼기로 했다라는 네. 거 어제 말씀드렸고 또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회 대신에 네. 법무부와 판사회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안 이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네.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우리 검사님이 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박은정 의원님은 또 저는 그 내란 특별법 전담 재판부 만드는 법안에 제가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네네. 박찬대 의원님 당시에 지금 발의하실 법사위에 때 올라가 있는 안 네, 지금 말하는 거죠. 법사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전선이 너무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넓어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아, 집권한 쪽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보죠. 그렇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싸움의 제1 원칙은 전선을 넓히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이지.
근데 이게 검찰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원도 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계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네.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거다. 전선이 너무 넓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래도 순서가 있는 거지. 전략적으로 네. 요거는 조금 한 번에 뭐 다 해버리겠다. 아니 마음이야 그러면 시원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임일까?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뭐 만만하진 기본적으로. 않죠. 아니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마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고 왔어요 지금. 뭐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일단은 9월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네. 저는 그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입장에. 예. 저는 헌법과 법률로 즉 법원 조직법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헌법에 102조 3항입니다. 102조 3항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는 그러니까 조직은 무슨 말이냐면 조직, 구성, 권한, 설치, 관할까지 다 포함됩니다. 조직이라는 의미가 설치 관할. 법률로 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 권력은 즉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법원의 조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 조직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이것에 따라서 법원 조직법 3조에 보면 7가지 법원을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우리가 아는 일반 법원입니다. 네.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전문법원 4가지가 있습니다. 전문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2016년 필요성이 생겨서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회생법원. 사회가 변하면 사건이 변하고 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문법원을 당연하죠. 그래서 이 법원 조직 법정주의에 따르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형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건만 해도 어떻게 용산구청장이 무죄입니까? 그 공정성 시비 그리고 너무 심리가 길어져요.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네. 이게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태원 사건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반란 이게 제일 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심리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거는 예. 군사권도 알아야 되고 군사법원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요 사건 전문 법원을 설치할 수 있어요. 헌법 102조 3항과 102조 3항. 법원조직법 3조에 따라 그 7가지는 열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회생법원이 2016년에 또 7번째 생겼잖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법원조직법 7조 2항에 보면 명문으로 대법원장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부를 선정해서 보세요. 행정. 왜요? 행정법원이 있는데도 행정. 특허법원 있는데도 특허. 그 외 조세, 노동, 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으니까 등의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해석이 네. 행정 전문법원이 있어도 그냥 일반 법원에다가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전담부를 두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자기 명령으로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등이에요. 등. 법원조직법의 등은 법률의 등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세월호의 그 특별한 사건의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뒀던 게 바로 이 법원조직법 7조 2항의 등 때문에 그래요. 그 한동훈이 등 좋아하거든요. 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네. 한동훈의 등은 시행령 등이에요. 그건 법률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위헌 위법이고 그건 위헌 위법이야. 여기는 예. 국민이 아예 등을 만들어줬어요. 법률에 들어가 있어. 대법원장 네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고 지견이가 지금 형사소법 66조에 시간에 관계 없이라고 했는데 시간으로 했으니까 네. 대법원 우리 헌법의 109조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비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재판할 때에는 그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 책임으로 그냥 바로 응징을 하죠. 그렇죠. 임명직은 뭐냐면 임명직은? 신뢰예요. 신뢰가 떨어지면 임명직은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맞아. 아직도 버텨요? 그리고 국민은 법원조직법 7조 2항의 등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러네.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헌이고 이게 무슨
저는 한심해요. 오히려 국회에서 나서기 전에 조이대가 먼저 했어야 될 당연한 일이다. 직무 유기라니까요. 자식이 진짜. 아니,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특별하게 뭐 그게 저기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집중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 재판하고 있어요. 맞아요. 서해 공무원 그 사건이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실은 저는 그 윤석열의 고발 사주로 국정원의 고발 사주로 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최근에 밝혀졌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런 그 무고한 사건도 지기현이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재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지기현 판사의 그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구속 취소 결정에 네.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지금 징계하고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그걸 하겠다니까 위헌 시비를 하는 그것은 뭐 사법부 스스로 자기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영호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이 내란 재판 또 앞으로 이제 김건희 재판 국정농단 재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집중해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법원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사법부 예. 신뢰를 그렇게 스스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용남 검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장 좋은 그림은 법률로서 하는 것보다 내란 전담 재판 관련해서 법률로서 하는 것보다 조희대가 직접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그림이 좋은 방향이겠죠. 아니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은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한 윤리 감찰을 시작했다고 몇 달 전에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건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윤리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 전에도 어떤 비리 혐의나 이런 판사들은 일선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떤 재판부를 맡고 있다가도 연구법관으로 발령을 내서 일선 재판 업무에서는 뺐다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 내부의 인사 조치로서 인사 이동으로서 재판부 구성을 바꾸거나 뭐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아 인사로. 그건 여태까지 계속 있던 방식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청구 결과가 나왔을 때 반대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이거 뭐 재판부 억지로 바꿔갖고 짜고 치는 거다.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떤 국회에서 재판부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요중에 뭐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행사로 통상 있던 지금까지 존재하던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 거니까 네. 그런 시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을 텐데 근데 그거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안 하잖아 실제로. 안 하니까 이제 깝깝한 거지. 사실은. 봐봐 우리랑 같이 해 이제. 아니, 안 하니까 문제잖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라고 무슨 뭐 계속 네.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도 힘들지. 이렇게 하면은 판사들도 기분 다 상하고 돌아서는 거 몰라. 하지만 방법이 없어. 네. 이제 전략적으로 아까 이제 그 김용남 말씀도 일리가 의원님께서 있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무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네,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어.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어. 그 신속하게 빨리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효과적이고 그것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뭐 역풍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갔다가는 네. 나중에는 영원히 개혁이라는 이도저도 안 것은 할 돼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대법 간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로그 기록 때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자기들이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럼 대법관 늘려줄게. 그래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대법관들은 75평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 1조 4천억. 뭐 이러면서 이 뭐 자식들 돈만이 진짜. 필요해서 아니 75평 가지고 뭐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75평을 대법관들이. 그래서 저는 아유. 그러면 대법관들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 지금 14명이 있는 건데 왜 장관급이 왜 필요합니까? 다 그냥 낮춰가지고 그 30명이든 20몇 명이든 낮춰서 그냥 여러 명으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대법관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네. 대법원의 재판을 국민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재판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기록 똑바로 보고 재판해 달라. 저는 이것은 사법개혁은 지금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놈들 그 개혁한다고 하니까 1조 4천억. 아 그러니까 조롱이 주고 이거 완전히 대법 캐슬. 대법 캐슬 75평 서초동 서초구에 이 새끼들 대법 캐슬.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대법 레미안. 아니 그러니까 그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그 얘기는 조금
내가 네. 봐도 그건 오버한 것 같아. 말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 검찰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검찰 넘어갈 것 같아서 예. 한 말씀만. 네. 제가 진짜로 분노하는 지점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네. 9월 10일 전국 법원장 회의의 키워드는 독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이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네.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5장에 보면 101조부터 110조까지 10개 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독립은 103조에 있고 그 독립이라는 단어가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 사법부의 하드웨어 독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법부 내지 사법권은 법관이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아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군법무관들이 하죠. 법원이 아닌 군부대에서 하죠. 그때는 헌법 110조의 특별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드웨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법관 아닌 사람 보고 지금 재판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 재판을? 법원 아닌 데서 지금 재판하자고 그래요? 그거 아닌데요? 자, 하드웨어 독립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 자, 없어요. 103조는 뭐냐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자, 이 부분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파기환송했죠. 네. 지기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윤석열 풀어줬죠. 지금 재판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의 독립이고 그게 바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깥에서 아무리 외압이 오고 내부에서 지시가 가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내팽개친 인간들이 네. 무슨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독립 사법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치유가 될 수가 없다. 이 그렇지. 인간들은 이거는 제2사법 구태타다. 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 민주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지금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아. 지금 이 독립이라는 단어 헌법 101조 무슨 법관 아닌 사람 보고 하랍니까? 법원 아닌 데서 하랍니까? 자기들이 지금 헌법과 법률 가장 중요한 독립을 훼손시켜 놓고 무슨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저는 이 지점이 화가 나서 네. 여기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개혁을 할 때 우물쭈물하거나 타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공수처 짱 나고요. 검경 수사권 짱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그때 우물쭈물하게 만들었던 놈들이 있지. 네네네. 그 놈들이 또 지금 와가지고는 공수처 봐라 이렇게 힘없고 이거 왜 만들어 이따 얘기한다니까. 맞아요. 우물쭈물하면서 양보를 해갖고 공수처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겁니다. 맞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걔네들이 반대했던 애들 때문에 그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이 사달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갖고 너네 그때도 검찰개혁 실패했던 애들이잖아. 또 조롱하는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라고 임마. 걔네가 똑같은 애들이야. 맞아. 아니 내가 보기에 오늘 방송은 그냥 둘이 하면 되겠어. 소리 지르는 두 분이 해. 그냥. 힘드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상황이 자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검찰로 넘어가도록 또 더 하겠습니다. 화내겠네. 네. 와 나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검찰이 범죄자들하고 짜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에게 술 파티를 열어줬다. 검찰청에서 심지어 업무까지 보게 해줬다라는 것을 법무부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감 중이었던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있죠? 수감 중이었는데 수원지검에 출정 몇 차례 나온 줄 압니까? 180회. 이거 완전 영화입니다. 180회.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 쌍방울 임직원들을 외부인입니다. 얘네들은 임직원들을 검사실 출입증을 달게 하고 상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하고 뭐 심부름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 거예요. 이게 법무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들을 왜 했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어떤 한 특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성태 그 일당들 있지. 얘네들의 진술은 다 조율을 끝내놨어요. 2023년 2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2023년 5월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하고 입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야.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지검에 출정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그때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재명은 끝났다. 우리가 모두 말을 마쳤다. 형님도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와 함께 나가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네. 이게 검찰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화영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자 예. 바로 검찰이 나서서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당시 수원지검의 새빨간 거짓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진실을 덮어버렸죠. 예. 그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네. 헛소리를 그냥 배설을 해버립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놈들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사법 시스템을 다 붕괴시켜놓고 그렇죠. 그 붕괴시킨 것을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사람에게 다시 또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아, 정확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짓입니다. 분노해 주세요. 아 나 너무 힘들어. 분노 자판기도 아니고 발광대죠. 분노해야지. 일단 분노가 전달됐습니다. 예. 아 나 너무 화가 나 진짜.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보여줬다. 예. 더 나가서 이번에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건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국민들 앞에서 와. 사법 시스템 붕괴 시도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좀 소급해서 네. 우리가 좀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네. 그 부칙에다가 좀 소급 조항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단죄할 필요가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너무 근데 힘들어. 저희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이제 출석해가지고 예. 그 당시 술자리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도 검찰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위증을 네. 무릅쓰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무부 대검에서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당시에. 근데 저런 허위 해명 자체가 네.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도관들 중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저 그 진술 회유 관련한 이 그 출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교도관들의 메모나 이런 것들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다 그거를 이번에 확인한 그것이 다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고도 저렇게 거짓된 해명을 했다면 저것은 은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폐 과정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 당시에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지 그러면 않았어요. 법원을 법원이. 상대로 맞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짓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건 전제적인 어쨌든 국기문란 국가적인 범죄 행위이다. 네. 그 법외국죄를 지금 없지만 그게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연루된 검찰 간부 그리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심각한 사건이요. 법무부에서 아마 이제 감찰에 착수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박상용이가 이런 예. 와중인데도 입장문을 또 냈더라고요. 잠깐 짧게만 한번 볼까요? 네. 이 와중에 이번 법무부 발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주장이 아니고 지금 다 나왔다고 정황이 당시 교도관들의 메모장이라든지 다 나왔다고 진술 등이.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아요. 만일에 이게 예. 그 공범들끼리 같이 있게 하고 뭐 술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꼼꼼하게 나중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상용 검사의 저런 입장문이 굉장히 친윤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은 뭐 이렇게 그 의혹 제기하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해서 언론에 이게 양자가 같이 맞습니다. 나오도록 만들어요. 맞아요. 저것이 전형적인 와. 친윤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아.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전 책임져야 된다라고 심각해.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채택되어 있거든요. 아 박상용이요? 박상용에 대해서 네. 예. 온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상용에 잘했네. 대해서 예. 눈치 없이. 그래서 네. 나경원 의원 등등이 신청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나오면 이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 건지. 네. 이 전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법무부에서 감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감찰 조사를 받을 텐데 조사 받기 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본인의 죄를 네.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와, 그거 국민들께 기대되네. 사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검사님 의견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네.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때 박상용 검사만 증인 채택을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때 출정 나간 교도관을 불러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구속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거기서 뭐 설렁탕도 시켜주고 이렇게 밥을 먹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가끔 담배도 피게 해주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뭐 그게 그냥 옳은 일은 아니지만. 네. 그게 다 지나갔어. 근데 네. 어느 시점부터 교도관들이 그걸 막더라고. 아 이게 안 된다고. 이번에도 막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사실 다 그 좀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뭐 담배도 피게 해주고 뭐 해줬어요. 그 전에.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도관들이 제지하는 법이 없었어요. 네. 근데 2000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도관들이 이 규율 위반이라 안 된다고 막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그걸 싫어해. 그런 거. 근데 술을 만약에 줬다고 하면 더군다나 질색팔색을 했을 거예요. 교도관들. 아니 그거는 추측이 아니라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 박상용 검사만 국회로 부를 게 아니고 교도관을 그때 그 출정을 출정 갔던 원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교도관에게 신병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아니면 검사실이 아니면 아닌 뭐 특별조사실이 또 있잖아요. 항상 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도관에게 그 책임이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더라도 교도관들이 반대하고 반발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도관을 같이 부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일단 같은데.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교도관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로 전체적인 실체가 규명이 될 것이고요. 네. 9월 22일 날 이제 저희가 하는 청문회는 관본권 이제 띠지 그 관련 청문회에 국민의힘 측에서 박상경 검사를 신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뭐 했으니까 부르는 게 같이 불러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상경 검사에 대해서는 뭐 국회 이제 개혁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 박상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됐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박상경 검사 지금 뭐 외국가 있다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고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와 있어. 국내에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술자리 연어 술 파티 이거는 저는 특수부검사들이 특수부검사들 그때 제가 검찰 재직 중에 얘기 들어보면 매일 하는 게 수용자 불러다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정보 얻고 한다는데 정보 얻는 게 아니라 진술 회유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왔던 그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때도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대해서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모두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검사님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요. 박상용이가 이번에 한 짓을 보면은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대놓고 그리고 음식물을 워낙 많이 시켜가지고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알 정도였다고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 검찰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몰래 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런 문제 제기만 나오면 검찰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한 게 난 그게 괘씸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시켜주는 거를 박상용 검사가 자기 사비로 지출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니 그건 추측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나왔다니까. 왜 자꾸 추측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쌍방울에 셌다니까. 제한이 있거든.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이 걸려 있다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 피의자 조사하다가 점심 먹여야 되니까 어디 신라 호텔 8선에서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먹은 거는 1인분에 20만 원짜리를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내부적으로 그 결제가 다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결제가 됐을까? 아니 쌍방울이 했다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쌍방울이 했다고. 쌍방울이 결제를 해갖고 그 돈을 더 이상하네 그건. 사갖고 왔다니까. 그건 더 이상하지. 그리고 그 연어집이 이런 거는 기사를 안 봐. 이런 거 검사님들은 안 보셔. 아니 그 연어집이 수원지검 앞에 있었어. 아니야. 그것도 맞고 거기도 있고 강남에 있는 횟집에서 회 세트 1인분에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갔다니까. 사갖고 들고 왔다. 20만 원 1인분에. 어땡이라고. 나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결제가 됐지 난 그거 궁금해. 쌍방울이 했다고. 쌍방울이 냈다.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인인데도 거기 상주에 있었다고. 아까도 다 얘기했는데 안 얘기 들었지.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참고로 좀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죄송합니다. 띠지 고발. 띠지까지 갑니까? 띠지 고발. 그거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고발하셨어요? 화가 나서.
지금 박상용도 고발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제 화가 나. 아시죠? 네. 이거는 왜 안 하셨어? 아니 근데 박상용 검사 이원석까지 같이 세트로. 박상용 검사 말고요. 그때 수사기소를 맡았던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서현욱 검사라고. 서현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가 실태 조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거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그래서 언론에 어떻게 입장이 나왔냐면 대검 감찰부에 이 법무부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꼭 독재 폭행처럼 이렇게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이런 식이야, 이렇게 늘. 한다고 늘. 늘 이래. 근데 이제 이게 친윤 검사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검찰은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을 하지 못해요. 옛날에 국민들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 제시하는 정의에 이것이 정의다 하면 국민들이 따라갔어요. 윤석열, 한동훈식 그 특수 검사들의 그 수사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그게 무죄가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특수부의 이 정치 검찰의 행태 그거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뒤집히지 못하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저러는구나. 그래서 이 법무부 감찰로 확실하게 모든 전모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상훈 검사 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감찰해가지고 비위가 드러나서 그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 공수처 수사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정성 호랑이님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한때 그렇게 욕하더만 입장이 바뀌었어요. 정성 호랑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정성 호랑이님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동상 제작 중입니다. 정성 호랑이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룰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특검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